노후 준비, 망할 준비는 끝났나요? 퇴직 후 빈털터리로 남지 않는 법.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떠올리면 막연히 돈만 잘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노후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빈손이 되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잘못된 투자나 과소비로 오히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죠.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왜 제대로 된 노후 준비가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모아놓은 돈, 그런데 5년 만에 바닥. 정 씨의 사례. 첫 번째 사례는 60대 중반의 정 씨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퇴직 전까지 30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니며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저축하고 아파트 한 채 마련해 두셨죠. 막상 퇴직을 맞이하며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은 예상 밖의 지출이었어요. 퇴직 후 집안의 보수공사, 의료비, 자녀 결혼 자금 등이 겹치면서 아껴둔 돈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긴급한 사정으로 큰 돈을 빌려주면서 재정 상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 씨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여러 가지로 분산하거나 일정 금액은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사례 2. 부동산 투자로 노후 대비. 예상 못한 공실 리스크. 이 씨의 사례. 이 씨는 평생 모은 자산을 아파트와 상가 매입에 쏟아부었어요. 부동산은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어서였죠. 퇴직 후 이 자산들을 통해 임대 수입을 얻어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가 생기면서 임대 수익이 뚝 떨어지고 추가적인 유지 보수 비용까지 발생하면서 수익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 가치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부동산이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말은 일부는 맞지만 모든 자산이 그렇듯이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적 환경 변화나 수익성 감소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이 씨의 경우처럼 한 가지 자산에 모든 것을 몰빵하는 전략은 큰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자산을 마련할 때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외에도 채권, 배당주, 혹은 안정적인 펀드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아요. 사례 3. 원금 보장 상품. 이율이 너무 낮아. 김 씨의 사례. 마지막 사례로 김 씨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 씨는 퇴직 후 은행에서 소개한 안정적인 상품에 거의 모든 자산을 투자했습니다. 원금 보장이 되면서도 매달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마음이 끌린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느낀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이걸로는 생활비도 안 되겠네? 금리가 낮아지면서 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김 씨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노후 자산 관리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익률을 고려해야 해요. 은퇴 자산은 단순히 안전성만 고려할 게 아니라 성장성도 함께 고려해 꾸준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과 주식의 적절한 배분, 연금 상품과의 조합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결론. 노후 자산 관리,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획과 점검.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획과 점검입니다. 단순히 은퇴 시점에 맞춰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배분할지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자산을 분산 투자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안전한 자산이 아닌 지속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빈털터리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노후 자산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노후 자산 관리 10년 후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모아두기만으로는 노후 자산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이번 칼럼에서는 어떻게 자산을 지혜롭게 나누고 활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전략을 다뤄볼게요. 1. 위험 분산 자산을 여러 바구니에 담기. 자산 관리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분산 투자란 단순히 여러 자산에 돈을 나눠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이 높은 주식이나 펀드에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고 안정적인 채권이나 예금에도 일정 비율을 두는 방식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춰 적절히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박 씨는 퇴직금을 50%는 예금에, 30%는 주식형 펀드에, 나머지 20%는 채권에 투자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자산이 하락하더라도 나머지 자산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죠. 물론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특히 더 중요해요. 2. 물가 상승 대비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 운영. 인플레이션, 쉽게 말해 물가 상승은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퇴직 후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하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낮아진 데다 물가가 오르는 추세라서 단순히 예금에 돈을 두는 것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산을 보존하고 물가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적합한 투자 방식 중 하나는 배당주 투자입니다.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위험을 줄이면서도 주식 배당을 통해 매년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로는 리츠 REITs 같은 부동산 투자, 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리츠는 부동산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씨는 배당주와 리츠에 자산의 20%를 투자해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으로 받습니다. 이를 통해 매달 생활비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죠. 물가가 올라도 배당 수익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및 긴급 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퇴직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 특히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노후에 필요한 자산 중에서도 의료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의료비와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의료비로 전체 자산의 1020%를 준비해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정 씨는 70세가 넘으면서부터 의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직금을 일부 떼어 의료 전용 저축계좌에 따로 보관해 두었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돈이 필요해도 이 돈이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긴급 자금을 마련해 두면 예기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보장성 보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게 좋아요. 4. 월소득 확보 연금과 추가 수익원 확보하기.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월 소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개인연금 가입이나 연금보험을 통해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생활비 전체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익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독립한 후 남는 방을 임대하거나
은퇴 후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 후 일정한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 수 있다면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죠. 5.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 자산을 꾸준히 살펴보기. 자산 관리는 단순히 한번 계획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산을 점검하고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장 상황이 변하면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65세의 한 씨는 5년에 한 번씩 자산 점검을 하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가진 자산의 일부를 재배분합니다. 처음에는 채권에 주로 투자했지만 요즘은 배당주와 리츠 등 수익형 자산으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을 통해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마무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위한 자산 관리의 길. 노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지출은 예기치 않게 증가할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위험을 분산하고 물가 상승을 대비하며 의료비와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관리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계획한 자산 관리 방법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점검해가면서 자신의 상황과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와 조정이 결국은 퇴직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될 겁니다. 퇴직 후 빈손이 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보세요.